완전 바닥에서 잊혀졌을 때 누군가 갑자기 리포트를 쓰는 거야. 바이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잖아. 그때 리포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다 똑같이 바이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막 올려. 얘만 말이지. 나 목표 주가 유지. 그럼 그거를 듣는 게 맞아요. 알테오존이 가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시총 1위가 됐는데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루 만에 21%도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 뭐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ESSR로 원용 배터리 수요가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이 앞으로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되는데 바닥은 쳤어요. 에코프로건 에코프로 BM이건 삼성 SDI건 LG 엔솔이건 LNF 간에 저번에 나온 바닥 있잖아요. 그를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가는 속도인데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죠? 넘버. 아니면 더 가느냐 안 가는 전기차가 안 좋다는데 전기차가 왜 안 좋을까요? 9월 달에 살 때 7,500불씩 보조해 주는 거 그거 없어졌잖아요. 미국 사람들 7,500불을 더 내야 돼. 언제부터? 10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1월 이렇게 데이터 보면 말이죠. LG 엔솔부터 보면은 전기차 자기네 커스터머들이 이 수요가 좀 둔화돼서 LG 엔솔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아요. 적자 폭이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면은 아마 1월 달 실적 나올 때까지는 조금 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미리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바닥은 쳤다. ESS가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ESS 영향만 따지면 말이죠. 사실 큰 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양극재 거기보다는 LNF하고 LG 엔솔이에요. 특히 LG 엔솔이 ESS가 얘네 바텀 라인, 그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30%, 40%, 50% 넘어가는 2년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더 비중이 커져요. 2년 내외. 근데 다른 업체는 그렇게까지 빨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SDI도 있지만 SDI는 LG 엔솔의 반 정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SDI는 오히려 전고체 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LG 엔솔이고, 근데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많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많이 조정받을 때 에코프로도 좋지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뭐 헝가리 공장을, 유럽 공장을 처음 친다.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시가총액이 한번 찾아보시면 18조, 17조 될 거예요. 근데 헝가리 공장 가치가 2조, 4조다. 그럼 주가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보니까 목표 주가가 22만 원짜리가 나온 게 있더라고. 모 증권사에서. 지금 주가가 16만, 17만 원 아주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많이 없는 거 같잖아요. 에코프로비움 22만 원 목표 주가가 지금 18만 원 정도입니다. 2030년 PER 24배예요. 2030년 PER 24배. 2030년 PE 24배요? 그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에요. 그게 애널리스트 준 게. 2030년 PER 24배 줬을 때 22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바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답이 안 나오면은 좀 꺼려지는 거지. 뭐 좀 안 싼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거고. 2030년까지. 근데 계획은 많어. 왜? 헝가리 공장도 1, 2 있고 공장이 잘 지면 캐파가 5배인가 늘어요. 지금보다. 근데 캐파가 늘면서 지금 가동률이 에코프로비움의 가동률 얼마인지 아세요? 45%밖에 안 돼요. 근데 2030년은 88%까지 논스톱 올라가고 캐파도 늘고. 가격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진이 지금 4.5%인데 영업이익률이 그때 8.8%. 그 숫자를 해가지고 PER 24배 했을 때 22만 원인데 지금 18만 원이야. 지금 오른 상태에서. 따라가실래요? 뭐. 그렇게까지 들으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안 싸다고 봐요. 안 싸다. LG엔솔상 LG엔솔도 아주 싼 건 아니에요. LG엔솔도 27년도 PER 한 40배 줘야 60만 원이에요. 지금 47만 원. 그러면 40배 너무 심하다. 35배. 그럼 57만 원. 그래서 LG엔솔의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보통 50만 원 중반대에 있어요. 주가가 40만 원 중반이니까 LG엔솔 조금 더 여유는 있는데 탄력은 잘 잡은 에코프로비움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계시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1월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게 한번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리거나 쉴 수 있는 거는 또 그거는 또 그 현실도 받아들여라. 다만 ESS만 가지고 간다면은 LG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한동안 조용한 변방 원조. 처음에 저 무슨 말인데 이게 거꾸로 더 와닿죠. 조방원변. 제가 좀 원하는 순서인데. 변방 원조 섹터 요즘 조용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전부터 하면은 원전은 수주가 나오면 올라갑니다. 수주 나오면 올라간다. 근데 수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전은 전통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이번에는 현대건설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국내 주택이나 이런 거 뭐 적자나는 거 이거는 있죠. 그게 없어지지는 않은데 그것도 없어지고 있어요. 적자나는 주택 건설이 내년에 50% 있다. 내년에 20% 준다. 비중이 줄어요. 근데 실적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실적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건 아닌데 오더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 페르미 포함해서 뭐 이렇게 원전 받는 거 그것이 그래도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조정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번에는 힘을 내는 것 같아서 그거 어텐션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산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이게 계속 나오면
보면은 주가는 그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죠. 예, 의미 있게 가기가 어려워요. 기간이 필요해. 전쟁 때문에 올라온 네, 건데. 그럼 맞아요. 한 30% 빠진 다음에 더 빠진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30% 빠진 상태에서 10% 반등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해. 그렇게 봅니다. 바뀌는 건 역시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의미 있는 수주와 주가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100만 원 이하에서는 글쎄요. 여기서 이미 빠진 상태에서 100만 원 이하, 90만 원대에서 팔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모멘텀이 바로 붙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선은 뭘 좋아하세요? 뭐 HD요? HD 현대. 네, 아니 뭐 하나오션도 있고. 뭐. 근데 하나에서는 많이 해먹었어.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편한 거 여지 HD 현대 중공업. 미포조선하고 합병하잖아요. 아직 이게 미포조선 놀고 있는데 그 완전히 합병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밸류에 대해 다시 한번 어텐션 될 것 같아서 네. 만약 하나만 꾸준히 갖고 있다면 현대중공업을 갖고 계시는데 비중 역시 팍 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고. 그러면 가장 그나마 넘버적으로나 아니면 성장력이 좋은 거는 변압기죠.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 세상.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효성중공업이 240만 원까지 가다가 최근에 180만 원까지 가다가 오늘 올라서 200만 원 다시 회복했는데 효성중공업 300만 원 리포트짜리 나오는 순간이 꼭지였어요. 그때가 240만 원 가고 내려가서 20%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좋아하는데 하이닉스도 100만 원 리포트 나왔을 때 64만 원 찍고 그다음 꼭지였어요. 단기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그럴싸한가 봐야 돼요. 자, 300만 원 목표 주가 있죠. 27년 걸 땡겨야 됩니다. 27년 거에 한 3, 40배 주면은 300만 원 돼요. 또 2년 또 너무 좀 길어요? 내년 거 땡기면은 그러면 한 240만 원 정도. 어떠세요? 지금 200만 원이에요. 엄청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 더 빠지면 사고 싶기도 하고. 네, 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얘네들이 효성중공업이 대장주인데 내년에 한 40% 성장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40% 이상, 내후년에 30% 이상 성장한대요. 네. 그 3, 40% 진짜 꾸준하면은 PER은 30배 가요. 시간을 두고 하면은 내년도 30배 240만 원, 내후년도 30배 이상 한 300만 원도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많이 미리 땡겨서 해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넘버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도 효성중공업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LS 일렉트릭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H&L이 있는데 효성중공업 300만 원을 기억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효성중공업은요. 마진이 평균 지금 전체 마진이 한 15% 안 되거든요. 딴 데보다 마진이 높지가 않아요. 성장은 40% 30% 하더라도 그 PER이 멀티플이 진짜 30배 40배 가려면 마진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진이 10% 초반에서 내년에 한 14% 정도가 목표예요. 내후년도 18%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이렇게 효성중공업을 잘 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쪽에 판매가 잘 되면 돼요. 근데 미국의 비중이 지금 26%밖에 안 돼. 미국 난리치고 있는데 미국의 비중이 효성중공업은 26%밖에 안 돼. 다만 최근에 들어온 수주 있죠. 수주는 한 40%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마진은 30%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수주가 제일 바삭하면은 아마도 내년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 내후년도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국 비중이 넓어지면은 미국 비중이 뭐 지금 26%나 하는데 이게 3, 40% 올라가면 마진이 또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초반이 10% 중반, 18% 이렇게 되면서 성장률이 3, 40%가 눈에 확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30배 곱하기 내후년도 하면은 250만 원, 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일단은 한번 빡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에 80%, 90% 오지 않았을까? 해가 바뀌면 다시 효성중공업이나 변압기도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키를 맞추려는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갖고 계신 분은 이미 빠졌으니까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은 다르지만 그런 종목을 여기서 전부 팔거나 그렇게 하는 건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변방 원조 합해서 현재는 갖고 있는 포트가 이게 20%면 좀 괴롭죠. 한 10%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 있고 제약바이오하고 자동차 20%, 로봇 AI 한 10% 이렇게 하시면 좋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계속 몇 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본부장님 몇 년도부터 금융계에 입사하셨을까요? 아니 뭐 그런 게 나이를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20, 30년 되셨잖아요. 20년 넘은 건 확실할 텐데 네.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얼마나 잘 맞으며 목표 주가는 뭘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적 기반인 건가요? 실적 추정. 추정. 1년 뒤. 지금 추정이 아니고 네. 1년 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forward 12개월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12개월 뒤에 끝났을 때 그 해, 지금은 26년도죠. 아니면 진짜 수주가 확실하면 27년 땡기기도 하고 1년이나 2년 뒤에 이익 전망이 가시성이 있다고 보면은 네. 거기 곱하기 PER 또는 PBR, 네. EV/EBITDA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익 전망을 거기 녹아내서 목표 주가를 하죠. 그럼 이 전망치대로 실제로 갔을 때 이익이 비슷하게 나오면 주가가 그 시점에도 비슷하게 가 있나요? 그거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회사는 주가는 이익 전망 기본이라 했죠. 근데 그 이익 전망을 갑자기 또 가다가 이익 전망이 왔어. 그때 이익 전망대로 왔어. 네. 그럼 주가가 안 가는 변수에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켓, 시장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망이 틀어지면은 그 여기 이자율, 금리가 전망이 3.0인데 2.7로 간다든지 아니면 3.5로 올라가든지 환율도 영향을 네. 미칠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 변수가 똑같은 이익에서도 실제는 11배 주고 갔는데 실제 그때 가보니까 10배밖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용인을 안 해갖고 목표 주가에 대비 한 10%는 미스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전망이 견조한 측에 속하면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50%는 아니에요. 잘 맞히면 한 70%에서 80%는 맞는 게 맞아요. 근데 70, 80% 맞는 사람들의 비중이 저도 옛날에 반성하지만 10명에 2명. 그래서 10명에 2명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보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한 20%한테 믿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20% 확률은 뭐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주가가 개판됐을 때 리포트 계속 나오고. 아니 완전 바닥에서 잊혀졌을 때 누군가 갑자기 리포트를 쓰는 거야. 바이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보는 데. 그때 리포트가 처음 나오거나 두 번째 나올 때 리포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요즘에 그러면 아무도 안 쓰는데 리포트 나오고 있는 섹터 있나요? 그래서 아까 좀 좋은 얘기인데 많이 반영된 것도 현실이야. 거꾸로 다 똑같이 바이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막 올려. 근데 누군가 셀을 내. 조심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아웃라이트가 아니더라도 다 목표 주가 올리는데 얘만 말이지. 난 목표 주가 유지. 그리고 업사이드를 보니까 10%밖에 없어.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는 프로핏 택이 하나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대다수가 9명인데 얘가 1명이 있다. 그럼 그거를 듣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라는 얘기는 한두 주는 아니고 한 2, 3개월은 그런 거예요. 아까 그 효성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300만 원 부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모든 사람 100만 원 부르는 그 순간 그때 한두 달은 그게 꼭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런 거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 전망은 어쨌든 애널리스트 10명 중에서 2명은 맞는다. 8명이 틀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8명 틀리죠. 우리도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여기 저기 김 작가님 이렇게 잘 되고 계시지만 잘 되는 사람은 10명에 한 2명 되나요? 환율 아까 매크로에서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 0.5점 부근에만 올면 내년에 1,500원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이 고환율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국내 증시 수급과 외국인 투자자 동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영향을 미치죠. 제가 이렇게 표를 장상했는데 지금 1470이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우리 희망대로 1400. 뭐 초중반으로 밑에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1400 간다 밑으로 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환되면은 시장에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낙관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쁜 거 좋은 거요? 그러니까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건데 벌써 1467시간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졌어. 주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그럼 왜 1470에서 올라가지는 않거냐? 위기라고.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 금리 인하 안 하면은 금리 인하 천천히 하거나 한 번밖에 안 하면은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환해지 물량도 있고 당국이 개입하고 이런 변수가 있죠. 국민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달러 팔아. 그다음에 기업들 보고 달러 좀 팔아. 독려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당국이 구두 개입도 독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470에서 바로 1500 간다고 베팅할 사람이 연말에는 지금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위기나 아니면 큰 나쁜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조금은 소강 상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돈도 많이 풀었고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올해 인하했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월 초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1월달 금리 인하 안 하고 미국 금리 안 하면 미국 다음 금리 인하는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특별히 바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고 더 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해외 투자 좀 많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워낙 약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럼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혹시 사야 할 주식 같은 거 있을까요? 이번 상법 개정을 새롭게 수혜해 볼 수 있는 섹터. 수혜해 볼 수 있는 거 SK 정도? SK. 자사주가 많죠. 자사 소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SK가 가장 수혜라고 보고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LG도 그런 수혜는 비슷한데 LG는 그 자체 사업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갖고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CJ가 좋긴 한데 CJ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CJ 올리브영 때문에. 올리브 잘 판다고. 중국인 오잖아요? 난리 나요? 중국 오는 사람 조사를 했어. 100명 중에 83명. 83%는 무조건 올리브영에 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 그거의 매출의 30%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 CJ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죠. 근데 문제는 CJ는 뭐죠? 지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도 있고, CJ 대한통운도 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속 시원하게 확 올라가지 못해. 그게 한계가 있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한 85%는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SK는 아까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거에서 지금 탑픽을 하면 SK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반도체 40% 얘기해 주셔서 반도체 빅2가 엔비디아, 구글 간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에 입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쟁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경쟁. 자, 정확히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경쟁이잖아요. 엔비디아는 범용 GPU, 여긴 TPU. 그 TPU. 얘네는 TPU는 자기네 거. 근데 자기네 거 하는데 성능이 좋아져갖고 메타도 쓴대. 그러니까 구글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TPU가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구글의 TPU는 누가 설계를 기획하고 한 거는 구글인데 실제 설계를 해주는 건 누구냐면 브로드컴이거든요. 실제는 구글보다 브로드컴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브로드컴이 오늘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되면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래서 부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GPU하고 TPU가 경쟁하는데 여기서 빼고 저기서 올라가면은 이게 좋은 거야? 아니면 경쟁하는 와중에 시장이 커지는 거야? 어느 것부터 설명드릴까요? 시장이 커진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것부터 설명하면 GPU를 갉아먹는 게 아니고 GPU가 TPU로 올라오면은 물론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겠지. 근데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것보다 TPU가 경쟁하면서 시장이 커져야 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TPU의 강점이 많이 부각돼야 돼요. TPU는 가격이 싸요. 그 다음에 전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쿠다에 매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라도 TPU까지는 아니더라도 TPU 비슷한 에이직, 각각의 자기네 특성에 맞게끔 개발한 게 우리 커스텀 에이직이라는 거고 TPU는 구글의 커스텀 에이직 이름이 TPU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가 맞게끔 자기네가 기능을 이렇게 웅출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성능보다는 기본적으로 전력, 성 이런 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요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쉽지 않아요. TPU도 이게 10년 됐습니다. 12년. 처음 버전 나오고 이번 버전에서 드디어 의미 있는 성능도 개선됐다. 그래서 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네 그 TPU 비슷한 커스텀 칩이 있고 메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대로 하는 게 구글의 TPU만 얘네들이 만든 커스텀 에이직 칩이 성능과 이런 게 다 갖춰졌다고 지금 연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스텀 에이직 칩이 많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조금 질 때 AI 데이터 센터 질 때 그전보다는 조금 덜 리스크하다고 보고 조금 더 수월하게 있지 않을까. 전력도 줄이고 가격도 낮아지는 거니까 부담이 좀 덜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시장에 다 긍정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꼬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해석인 거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70%고 그게 6개월 내에 일어난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TPU가 GPU를 상당히 의미 있게 챌린징하면서 시장 자체 사이즈는 두 개 합해서 100이 GPU 합해서 100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이게 1년, 2년 뒤에 140 가게 돼 있었는데 이 TPU가 경쟁하면서 100이 140 가는 게 아니고 100이 150 되면 좋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나치게 많이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왔던 거예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얘네 매출의 거의 60%, 70%가 엔비디아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잠깐 주춤했던 거 또 있는 거예요. 요게 HBM, GPU, TPU 간의 관계 속에서는 마켓이 커지길 바라는 건 맞는데 방향성은 맞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6개월, 1년 내로 확 바뀌어서 엔비디아는 확 줄고 TPU가 뭐 TPU 같은 커스텀 에이직이 뭐 35%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100에서 140이 아니고 100에서 150 됐냐? 그거는 wait and see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이닉스가 이름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약간 눌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가 삼성은 엔비디아 비중이 작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화면 준비해 주셨는데 하이닉스 목표 주가랑 상승 가진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HBM에 대한 거죠. 네. 복잡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옛날에 HBM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HBM이 주가 영향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50%가 안 돼요. 좀 줄어들었죠. 네, 왜냐면 HBM 아닌 것들이 가격이 너무 올랐어. HBM 아닌 쪽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레버리지로 인한 4분기 실적,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80점, 100점 올라간 것이 워낙 넌 HBM 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는 없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9월달, 10월달, 11월, 우리 안 뵌 게 8월달이잖아요. 9월, 11월, 12월 오면서 20%, 30%, 40% 가격이 HBM 오른 게 아니고 넌 HBM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주가의 드라이버는 뭐였냐? 최근에 HBM의 임팩트는 상당히 적고 넌 HBM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규모가 아직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달렸다. 최근 한 3주 사이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넌 HBM 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얼마죠? 12만 원 정도죠? 하이닉스가 한 60만 원 가려다 말았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던 한 거는 하이닉스 50만 원 초반, 삼성전자 9만 원 중반이면 바닥이다. 그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60만 원이 고비고 삼성전자는 12만 원, 15만 원 요 사이가 고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세요.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8,250원 장중에 하이닉스가 57만 4천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바닥은 쳤고 뭐 다시 내려갈 수 있어도 이 단기 고점 근처에 온 거잖아요. 그럼 요게 밸류가 얼마냐고 봐야 되고 목표 주가를 할게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지금 평균이 75만 원이에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반도체 가격이. 이걸 그대로 하면 8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요거 할 때 이걸 100% 믿지 마라. 곱하기 0.8만 믿어라. 그럼 얼마죠? 0.8 하면 60만 원 초중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다른 게 갑자기 나왔어요. 요 이틀 사이에 ADR 발행한다. 얘네 주식이 본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사주를 미국에 상장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하이닉스에서 달리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리레이팅이지.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미국 상장되는데 얘네들이 밸류가 뭐 4배, 4배, PBR 하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2배, 2점 몇 방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3배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 리레이팅 스토리가 ADR 발행에 때문에 기대 심리가 높아진 거예요. 네. 그거를 공시에서 어저께 검토 중인데 한 달 뒤에 얘기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하이닉스만. 그래서 매치사에 이렇게 올라갔다. 게다가 투자 경고 받고 하니까 오늘 내려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상법 개정돼가지고 하이닉스가 위가 누구죠? SK 스퀘어가 주주고 SK 스퀘어 위가 SK죠. 그 SK로 따지면 하이닉스는 손자예요. 손자. 이 손자 회사가 하이닉스인데 돈 버는 건 하이닉스잖아요. SK 스퀘어도 아니고 SK도 아니고 손자 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 하이닉스 어디 투자하고 싶어? 어느 회사를. 하이닉스가 지분을 100% 갖고 있대. 하이닉스는 50%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하이닉스 돈이 많은데 뭐 인베스트먼트 할 때 지분을 50%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법상 100%를 그래서 100% 너무 타이트하다. 손자 회사도 풀어주자. 이게 상법 논의가 된다는 게 지난 일요일 날 기사에 나왔어요. 요게 현실화되면은 뭐 하이닉스만 그런 거 아닌데 할머니 있고 엄마 있고 아들 있는데 손자 회사도 돈이 있다면은 자기가 투자할 때 자기 자본을 덜 들여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이닉스한테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가장 큰 건 ADR 이슈. 그게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말고 레이팅을 이게 10배 줄까 7배 줄까 할 때 변수가 됐어요. 그러면 아마도 70만 원, 80만 원 목표 주가에 곱하기 0.8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는 주관적인데 그러면은 아마 60만 원 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성적인 거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60만 원 초반에서 후반, 초중반,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 12만 원 근처까지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상승 과정의 어떤 기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애널리스트가 나온 김에 하이닉스를 100만 원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50몇만 원인데 100만 원 불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16만 원 정도까지는 17만 원까지 나온 게 있어. 이 17만 원하고 100만 원이 PR 얼마냐? 이 친구가 하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를 가져가면 하이닉스는 11배, 12배 PR. 아까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했죠? 11배. 그러니까 장 정도 맞춰주는 거야. 사이클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17만 원 PR 14배 후반. 이익이 좋으면 1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맞다고 가정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올해 지금 2025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바라보는 포캐스트가 우리 불과 3개월 전 포캐스트하고 너무 다르죠. 반도체가 폭등하니까. 내년 말에 26년도 말에 바라보는 27년도 전망이 조금 불확실한 게 아니고 변동수가 있잖아요. 27년 거를 땡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꼭 도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숫자가 하이닉스 뭐 80조, 삼성전자 100조 이렇게 나온다는 예측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 내후년도. 잘못했는데 26년도 말고 내후년도 27년도. 내후년도 이익이 내년도 이익 80조, 100조에다가 또 한 20% 정도 또 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시거리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이 목표 주가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금보다는 높여줄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목표 주가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게 보시는 거네요. 좋게 보죠. 근데 속도에 대해서 너무 급하죠. PER 삼성전자 20배 주자. 20만 원 주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PER 뭐 15배 주자. 그래서 뭐 저기 120만 원 주자. 이렇게 막 부르는 거는 그 단계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일단은 60만 원 초중반, 12만 원 요거 되고 나서 그때 고민하자.